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용언, 지난 시간 체언에 이어서 이제 동사, 형용사에 대해서 이제 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용언은 이제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이는 거고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로 부사의 수식을 받았고요.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입니다. 가변어. 아셨죠? 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동사를 이제 살펴보면요. 동사라는 게 뭡니까? 대상의 움직임, 작용을 얘기하는 거나 또는 성질의 상태 등을 나타내죠. 동사니까 성질의 상태는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대상의 움직임이나 작용 등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타네요. 자, 그래서 종류에 보시면은 이제 본동사와 이제 보조동사가 있는데요. 이 자동사라는 건 뭡니까? 동작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관련되는 겁니다. 주어. 아셨죠? 근데 타동사는 뭡니까? 주어가 아닌 다른 대상에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보조동사라는 게 있는데 보조동사라는 건 뭐냐면 본용언 뒤에 기대어, 의지하는 거죠. 기대어 쓰이면서 그 말의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동사, 즉 2차적인 의미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본동사와 보조동사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본용언과 보조용언이라는 용어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칙동사, 불규칙동사, 불완전동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규칙동사라는 것은 어미 활용이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어간이 어떻습니까? 먹다의 먹이 어간이고 다가 어미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미 활용이 규칙적이죠. 그렇죠? 이런 것을 규칙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불규칙은 뭐냐? 어미가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이제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다 할 때는 질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묻다, 묻고 물으니 할 때 어떻습니까? 디귿, 리을 막 어간이 지금 디귿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리을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불규칙이라고 한다. 불규칙 동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동사라는 게 뭐냐면요. 활용 어미를 두루 갖추고 활용하지 못하고 아주 제한적입니다. 어미가 제한된 어미말을 취하거나 기본형을 밝힐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때 이제 불완전 동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다. 활용이 몇 개 안 됩니다. 더블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불완전 동사의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오늘은 이제 간단히 이제 용언에 대해서 정리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걸 자세히 심화학습에서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형용사는 뭐냐면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정리를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본 형용사가 있죠? 본 형용사는 뭐냐? 성상, 형용사, 지시 형용사. 성상이라는 건 뭡니까? 성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성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지시 형용사도 나오는데 이 성상 형용사 앞에 반드시 앞서게 돼 있다는 거. 이 순서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지시 형용사는 뭡니까? 성상 형용사로 표현된 말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 지시 형용사가요. 아셨죠? 뭐 이러하다, 저러하다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조 형용사가 있는데요. 보조 형용사는 뭡니까? 본용언 뒤에 기대겠죠. 그 말의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뭐 하다, 보다, 쉽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보조 형용사입니다. 규칙과 이제 불규칙이 있습니다. 이 형용사도요. 마찬가지로 동사랑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냐,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냐 똑같죠. 그래서 시옷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불규칙이 됐죠. 어간에.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미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했는데 한번 짚어가 볼까요? 명령형 종결 어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청유형 종결 어미가 있어요. 근데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하는 법 중에요. 우리 아름답다가 우리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령형과 청유형에는 어떻습니까? 형용사가 쓰일 수가 없죠. 동사에는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령형과 청유형이 안 됐다 그러면 그것은 형용사라는 겁니다. 아셨죠? 동사 사다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명령형과 청유형에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동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탄형 종결어미 있잖아요. 뭐뭐 하는구나. 이것도 형용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가능합니다. 아셨죠? 하지만 또 아름답구나는 또 됩니다. 는구나가 안 되지 아름답구나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하시고요. 또 약속의 의미인 평서형 종결 어미가 있죠. 아름다우마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동사는 가능하잖아요. 사마 그렇죠? 그 의도 표시의 보조적 연결 어미가 있거든요. 뭐뭐 하려고, 뭐뭐 의려고, 뭐 고자 이런 거.
이 형용사에서는 될 수가 없고요. 동사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목적 표시에 보조적 연결음이 러가 있잖아요. 아름다우러 이건 안 되죠. 사러 간다 이건 되죠. 또 진행 표시에 보조 연결음이 고가 있잖아요. 아름답고라는 진행.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용사는. 근데 동사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시제 선호말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용사는 안 되지만 동사는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아름답다라는 건 또 되는 거예요. 예로. 이거 참고하시고요. 시간의 과정적 변화 표시의 선호말 의미 늘을 볼까요? 아름다우느냐? 당연히 이건 안 되죠. 형용사는. 동사는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우냐는 되는 거예요. 자, 현재 관형사형 어미를 볼까요? 큰, 작은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되죠. 큰과 작은은. 그리고 동사에서도 역시 되죠. 현재 시제를 나타낸 그 관형사형 어미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의 그 활용이 제약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요. 형용사는 동사에 비해서 제약이 심하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심화학습으로 조금 더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때 첫 번째 어떻게 되냐? 동작을 의미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동사고요.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입니다. 그쵸? 말 그대로 동작의 의미가 바로 동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는다 이런 것들 있죠. 이건 진행의 의미, 동작의 의미가 있잖아요. 려고, 목적, 의도, 그쵸? 이러한 것들과 이제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또 명령형과 청유형 어미와 결합하면 동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다. 앞에서 이제 충분히 봤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동작상과 결합하면 동사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고 싶다라든가 뭐뭐 하고 있다라든가 뭐뭐 하러 온다는 결국 뭡니까? 이게 바로 동사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또 없다, 계시다, 아니다는 형용사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없다, 그렇죠? 있다는 동사지만 없다는 형용사입니다. 계시다, 아니다는 형용사라는 거를 기억을 하세요. 주의해야 되는 그런 동사 형용사의 구별 그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있다라는 거 있다. 있다는 동사입니다. 형용사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존재, 진행의 의미일 때는 동사처럼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있다의 의미는요. 존재와 진행의 의미. 철수가 있는 건 존재죠. 그렇죠? 같이 있자. 이건 진행의 의미니까 동사라는 거죠. 소유나 상태일 때는 이제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돈이 있다. 이렇게 소유할 때, 이럴 때는 형용사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이지만 형용사의 통용, 품사의 통용이라는 거거든요. 이 품사의 통용에서 이제 주의할 건 뭐다? 이렇게 의미별로 존재와 진행의 의미에서는 동사, 소유와 상태에 의해서는 형용사 이렇게 구별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품사 통용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런 단어들이 전부 뭐다? 품사가 두 개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조 용언과 본 용언을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용언과 용언이 이어질 때 뒤에 용언이 보조 용언인 거죠. 앞에 용언, 본 용언이죠. 이 뜻을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니까 보조죠. 그렇죠? 따라서 뒤에 용언을 단독으로 쓰면 문법이 어긋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술어가 될 수 없거나 본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보조 용언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귤을 먹고 잤다. 그럼 나는 귤을 먹었다 할 때 이 먹었다와 잤다가 이제 용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 용언 지금 보조 용언인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잠을 잤다, 귤을 먹었다. 이렇게 서로 어떻습니까?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았죠. 이럴 때는 이제 본 용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혁이를 따라가고 싶다 할 때 따라간다와 싶다가 이제 용언으로 나뉘는데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이에요. 근데 이 단독으로 쓸 수가 없죠.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서술가 될 수가 없잖아요. 문법이 어긋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 용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을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 적는다와 둔다는 요것만 본 용언이고 요거는 보조 용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을 반드시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자, 보조 용언은 뭡니까?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보조 용언이 있다라는 그것은요. 뭐뭐 하고 있다라는 건 진행이죠, 진행. 이럴 때 진행을 쓰면 보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이럴 때는 보조 동사고요. 상태, 뭐뭐 있다, 상태의 뜻은 당연히 보조 형용사인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있다의 부정어는 없다가 아니고 있지 아니하다로 써야 됩니다. 이 부정어는
없다가 아니라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 예, 보조 용언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보조 용언일 때. 자, 그럼 이제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이제 완벽히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 동사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지라고 돼 있거든요. 뭐뭐지 아니하다, 뭐뭐지 않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다, 못하다 이럴 때는 이제 보조 동사입니다. 그리고 사동 표현에서 뭐뭐 하게 하다, 뭐뭐 만들다 이건 동사입니다. 보조 동사예요. 보조 형용사가 아니라 또 피동 의미가 있고 뭐뭐지다, 뭐뭐하게 되다 이런 것들도 역시 보조 동사입니다. 그리고 진행, 뭐뭐 가다, 뭐뭐 오다, 뭐뭐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 계시다 이런 것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보조 동사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종결의 의미가 있을 때, 종결이랑 완료일 때, 뭐뭐 하고 나다, 뭐뭐 내다, 뭐뭐 버리다, 뭐뭐 하고야 말다 이런 종결, 끝나는 표현도 전부 뭐다? 보조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 미리 유형별로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봉사의 의미가 있을 때, 뭐뭐 주다, 뭐뭐 해드리다 이럴 때, 또 시행한다든가, 뭐뭐 보다, 또 강세의 의미 있을 때, 뭐뭐 되다, 뭐뭐 쌓다, 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동사입니다. 보조 동사예요. 보유의 의미, 뭐뭐 두다, 놓다, 뭐 가지다 이럴 때도 역시 보조 동사입니다. 짐작한다, 뭐뭐 보이다 이럴 때도 역시 보조 동사입니다. 아셨죠? 시인, 뭐뭐 하기는 하다, 그렇죠? 예, 인정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동사다라는 거, 보조 동사. 당위, 뭐뭐 하여야 한다 이럴 때 역시 보조 동사다라는 겁니다. 그 보조 형용사는 어떤 거냐? 뭐뭐 하고 싶다라는 희망, 그렇죠? 부정, 뭐뭐 하지 아니하다, 못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뭡니까?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보조 형용사. 추측, 뭐뭐 하는가 보다 이런 것들, 뭐뭐 하나 싶다, 뜻하다 이렇게 추측이라는 것도 동사가 아니라 보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상태, 말 그대로 뭐 상태는 보조 형용사겠죠, 당연히. 또 시인, 뭐뭐 하기는, 시인 기는 하다 할 때 이때 여기 부분과 같죠. 예, 이거는 이제 앞에 동사냐 형용사에 따라 본동사냐 본형사에 따라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제 모양은 똑같지만 그 앞에 본 용언의 모습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형용사가 오면 보조 형용사, 동사가 오면 보조 형용사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의 구별인데요. 첫 번째, 서너말어음이 는이 붙으면 보조 동사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조 형용사입니다. 책을 읽어본다 그러면 이제 동사잖아요. 읽는가 보다 그러면 형용사고요. 그렇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본용언의 품사에 따라 구별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가지 못한다, 그렇죠? 예, 바로 앞에 가다가 동사니까 이거는 보조 동사가 되는 거고, 예쁘지 못하다 할 때 예쁘다가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 형용사라는 얘기입니다. 또 보조용언 어간에 는다를 붙일 수 있으면 동사고요. 이거 없으면 형용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듣지 않았다 할 때 듣지 않는다 그러면 동사라는 거죠. 그렇죠? 돕는 듯 했다 할 때 돕는 듯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때는 형용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동사 뒤에 보조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 뒤에 보조 동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잠을 자고 싶다. 그러니까 자다가 동사인데 싶다는 이제 형용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조 형용사가 온 거죠. 높이를 높게 한다. 높다가 형용사인데 한다는 건 뭡니까? 보조 동사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형용사 뒤에도 보조 동사가 올 수 있고 동사 뒤에도 보조 형용사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강의를 이어질 테니까 꾸준히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